이날 방송에서 단활은 자신이 이 땅에 남은 마지막 귀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불가살, 죽지 않는 저주를 끝내기 위해 60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600년 전 그날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했다. 단활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 600년을 찾아다닌 인물은 바로 민상훈, 권나라분이었다. 단활과 민상훈의 슬픈 악연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고려말 화전민이던 한 여인이 단활의 뱃속에 잉태했을 때 무녀, 박명신분, 아이가 불가살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여인은 조마구, 식탐이 강해 사람 시체까지 먹는 귀무를 만났을 때도 그보다 저주가 더 두려운 듯 뱃속에 아이를 내두려고까지 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미의 피를 뒤집어 쓴 채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 단활은 탄생부터 저주받은 아이로 낙인 찍혔다. 10여 년 후 마을 사람들이 연이어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지자 그 원인이 단활에게 쏠렸다. 그때 후련히 나타난 검풀은 한복 차림의 여인이 그를 향한 칼을 대신 맞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단활은 이후 단극 정진영분을 만나 양아들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단활은 두 억신이 사람의 머리를 억눌러 환상을 보게 하는 귀물까지 단칼에 없애는 귀물보다 더 귀물 같은 무관이 됐다. 하지만 저주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다. 첫째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둘째는 조산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 단솔, 공승연분 역시 그를 탓한 것. 악을 쓰는 단솔을 아픈 눈으로 바라보던 단활은 자신으로 인한 모든 저수를 깨겠다며 불가사를 잡으러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활은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줬던 묘령의 여인이 늙지도 않고 그대로인 모습을 봤다. 그는 그녀가 바로 불가살, 권나라 분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 나선 밤 검게 물든 손과 긴 손톱을 가진 귀물의 모습을 한 불가살이 단활의 가족을 습격했다. 이내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었음을 알게 된 단활이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순간 불가살 여인의 칼끝이 그를 관통했다. 그러나 갑자기 단활의 혼이 담긴 고고기 칼을 타고 그녀의 손에 스며들었다. 불가살은 본래 혼이 없어 죽일 수도 없는 귀물이었다. 여인은 혼을 갖게 되어 더 이상 불가살을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이었던 단활은 이내 눈이 붉게 타올라 그가 바로 새로운 불가살이 되었음을 알게 됐다. 예상치 못했다는 듯 쓰러진 여인과 죽음에서 살아난 단활은 분노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단활, 이진욱부, 네 불가살이 된 과정이 그려졌다. 600년 전 고려말 화전민이었던 한 여인은 자신의 뱃속에 잉태한 아이가 불가살의 저주를 받았다며 목을 매달아 죽음을 선택한다. 이 여인의 몸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 아이에게 마을의 무녀 박명신은 태어나면 안 됐어. 지 어미와 함께 죽었어야 했는데라며 불가살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아이는 불가살의 저주를 받은 아이라 낙인 찍히며 이름도 없이 멸시를 받으며 자라게 된다. 10년 후 마을 사람들이 연이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무녀는 아이를 쫓는 불가살의 짓이라고 단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어야 비극이 끝난다고 생각해 아이를 죽이기 위해 칼을 빼든다. 그때 후련히 나타난 여자 권나라는 그를 위해 대신 칼을 맞게 된다. 현장을 지나가던 고려장수 단극 정진영에 의해 목숨을 부지한 아이는 그로부터 단활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의 양자로 생을 이어가게 된다. 17년 뒤 조선 건국초 단극과 단활은 귀물을 잡는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이 된다. 두 사람은 마지막 귀물 도학신이를 잡아 귀물 사냥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저주는 풀리지 않았다. 단활의 첫째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둘째는 조산으로 세상을 떠난다. 단활은 불가사를 잡아 이 저주를 끝낼 것이다라며 말한다. 불가사를 잡기 위해 나선 단활은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줬던 묘령의 여인을 보고 쫓아갔고 죽지도 않았다. 늙지도 않았다. 당신이 불가살이구나라며 그녀가 바로 불가살 권나라임을 직감했다. 혼자서 그녀를 찾아 나선 밤 단활의 아들과 아내 단솔, 공승연, 불가살에게 습격당한다. 이를 본 단활이 오열하고 있는 순간 불가살이 다가와 칼을 찔렀고 단활의 혼이 그녀의 손에 스며들게 된다.
이어 혼을 빼앗긴 단활의 눈이 붉게 타올랐고 그가 새로운 불가사리 됐음을 암시하게 하며 일화는 끝이 난다. 이 드라마는 새로운 소재의 판타지 드라마로 불가사리라는 한국적인 이형의 존재를 소재로 했다. 방송 전단지 죽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든 이와 대치한다는 부분에 있어 도깨비와 유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접어둬도 될 것 같다. 불가사리는 뻔한 로맨스가 아닌 귀물들이라는 새로운 존재와 구구절절한 도입 전개, 감각적이고 스릴 넘치는 연출로 신선한 새로운 판타지 탄생을 알렸다. 다만 인물들이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다소 답답함이 느껴졌다는 평도 존재했다. 불가살이라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과연 고려말 달달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여인이 왜 17년 뒤 그의 혼을 걷어갔는지 600년이라는 깊은 원한만큼 이들에게 부닥칠 복수와 한 복잡한 감정들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